저는 박진수입니다. 36살에 드디어 제 건물을 갖게 됐죠. 도심 한복판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건물 관리를 시작한 첫날 저는 꼼꼼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1층 편의점은 매출이 괜찮았고 2층 사무실들도 임대료를 제때 냈죠. 그런데 뒤쪽 고시원 복도를 지나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빨래가 복도 난간에 주렁주렁 걸려 있었어요. 낡은 수건, 바렛 내복, 헌 이불까지. 좁은 마당 한쪽에서는 노부부가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된장 냄새가 건물 전체로 퍼졌죠. 저는 경비반장을 불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긴 고시원이지 쪽방촌이 아니잖아요. 경비반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들 오래 사신 분들인데요. 조용하시고 문제 없으셨습니다. 문제 없다고요? 저 꼴 보세요. 건물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저는 직접 노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분은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와 눈가에 주름이 깊은 할머니였죠. 어르신, 이거 다 치워주셔야 합니다. 여긴 제 건물이고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광경이 반복됐거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고시원 문을 발로 찼습니다. 오늘 안에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그날 밤 노부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지만 고개를 돌렸죠. 다음 날 아침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빨래도 가스레인지도 노부부도 없었어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건물 답네. 일주일 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건물 담보 대출을 연장하려고요. 5층 건물 주인이라는 게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은행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 사장님, 잠시만요. 건물 등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요? 제가 세금 다 냈는데요. 그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미완료 항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의 신청도 들어왔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경매로 정식 낙찰받은 건물인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 건물 아직 완전한 단독 명의가 아닙니다. 공동명의 이의제기서가 접수됐어요.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신청인 이름 2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정태수, 오순희. 며칠 전 제가 쫓아낸 그 노부부였습니다. 이게 무슨...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이름이 있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대출 진행은 보류됩니다. 저는 은행을 나서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쫓아낸 노인들이 감히 제 건물에 이의 신청을 하다니. 화가 났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법무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전화로는 답답해서 직접 찾아간 거죠. 법무사 김진욱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사장님, 이거 복잡합니다. 뭐가 복잡해요? 제가 경매로 산 건물인데요. 사실은 이겁니다. 전 소유주가 세금 문제로 명의 신탁을 했었어요. 그 노부부 명의로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주인이었단 말입니까? 법적으로는 그런 시기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명의 신탁 해제 절차가 제대로 안 됐고 그 기간에 소유권 회복 소송을 걸면 꼬입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법무사의 말이 하나도 믿기지 않았죠. 고시원에서 빨래 널고 살던 그 노인들이 제 건물의 진짜 주인이었을 수도 있다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분들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모릅니다. 연락도 안 돼요. 법무사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일단 등기부 등본 정밀 조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걸고 산 건물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노부부가 살던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4층 끝방이었죠. 문은 열려 있었고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벽지와 먼지만 남아 있었어요.
벽에 작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연필로 삐뚤삐뚤 쓴 글씨였죠. 이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인님이 돌아가신 뒤 모든 게 변했네요. 저는 그 메모를 뜯어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주인님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때 경비 반장이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 노부부 어제 경찰서 갔다더군요. 건물 등기 관련 서류 분실 신고했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류 분실 신고라니 그건 소유권 분쟁의 시작을 의미했어요. 제가 노부부를 쫓아낸 게 화근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계획된 일이었는지 알 수 없었죠. 연락처라도 남긴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가셨어요. 저는 빈 고시원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낡은 이불 한 장이 버려져 있었어요. 그 이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흘 뒤 제 변호사 한대성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박 사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노부부, 전 소유주의 부모님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건물의 원 소유주 정우진 씨가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명의신탁 해제 절차를 진행하기 전이었죠. 한대성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적으로 정태수, 오순희 부부가 상속자로 남은 상태입니다. 명의신탁 무효 소송을 걸면 원소유권이 회복될 수 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쫓아낸 사람들이 진짜 주인이었다니. 빨래 널고 마당에서 밥 해먹던 그 노인들이 제 건물의 합법적 소유자였던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매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명의신탁 해제가 안 된 상태로 경매가 진행됐으니까요. 최악의 경우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은행에서 대출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유권 이전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죠. 저는 하루아침에 건물 운영을 멈춰야 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불법 명의신탁 건물 소유권 분쟁 제목으로요. 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왔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저는 사기꾼처럼 취급받았어요. 임차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소유권도 불분명한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싶겠어요. 1층 편의점 사장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죠. 그날 밤 저는 건물 계단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 건물 하나 믿고 인생 다시 쓸 줄 알았는데 결국 내 발로 주인을 내쫓았구나. 제 목소리가 텅 빈 건물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죠. 저는 고시원 복도에 걸려있던 빨래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인간적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일주일 뒤 법원 앞 벤치에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분은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저는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정태수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욕심을 부려도 우린 미워하지 않았소. 다만 사람은 자기가 딛고 선 땅이 누구의 수고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지요. 할머니 오순이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건물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아들이 대학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 가족이 함께한 명절 사진들이었죠. 우리 아들이 이 건물을 지었소. 20년 전 땀 흘려서 말이오. 세금 때문에 잠시 명의를 우리에게 돌렸는데 그 아이가 먼저 갔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이제 오래 못 삽니다. 이 건물은 결국 세상에 남겨질 거요. 하지만 기억하시오. 가진 자가 주인이 아니라 지켜준 이가 주인이란 걸.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쫓아낸 사람들은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었어요. 이 건물의 역사를, 땀을, 사랑을 지켜온 분들이었죠. 저는 그저 돈으로 건물을 샀을 뿐인데 주인 행세를 했던 겁니다. 결국 소유권은 노부부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지만 하나는 배웠어요. 건물의 주인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그곳을 진심으로 지켜온 사람이라는 걸요. 저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